성인업체에서 일하게 된 썰. 때는 2018년도입니다. 변변치 못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시작했지만 1, 2년 일하다가 관두는 걸 반복하던 중 전 직장의 노예 생활을 같이 하던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이 이사편 들어주는 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곳 하나 자리 났는데 같이 일해볼 생각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일 잘했나 보다. 보통 이렇게 일 잘하면은 그 전에 같이 좀 죽이 맞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 자기 이직하는데 같이 갈래? 막 이렇게 자기 팀 꾸리는데 팀원으로 데려가더라고. 물어보시는데 마침 실업급여도 다 끝나가는 찰나여서 흔쾌히 승낙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돌았죠. 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쪽에 있으며 슈퍼푸드를 제작해서 파는 업체로 매년 500억씩 매출 성과를 올리는 급성장한 회사였다고? 우와, 장난 아니네. 500억? 회사가 급성장한 터라 급급하게 회사 사무실을 늘리는 흔적이 보였지만 비전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면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장이 너 마음에 든다면 바로 출근하라더군요. 그런데 출근은 면접 봤던 사무실이 아닌 그곳에서 500m 떨어진 다른 건물을 출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과장에게는 내가 이곳으로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냐 물었지만 네가 잘하는 일을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안심시키는데 그때 눈치를 깠어야 됐습니다. 번번해 보이는 빌딩 앞에 각종 일본어와 중국어가 쓰여있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아무 직원이나 붙잡고 오늘 처음 입사했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 회의실로 안내해주더군요. 근데 여느 때와 같은 칸막이가 즐비한 사무적 공간처럼 보인 이 회사 직원들은 선반이나 책상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남사스러운 물건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옆에는 작은 스튜디오로 꾸며진 사진 찍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썰 특성상 아주 매워집니다. 2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를 열심히 사진 찍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 슈퍼푸드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 일단 회의실에 앉아서 저를 담당할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그 전까지 전 직장 과장님께 제 위로 상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 과장님이 최종 결정에서 떨어지고 제가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채용했다더군요. 아, 낚였다. 추 회사에 여쭤보니 모 회사는 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성인샵 회사지만 그냥 우연히 인터넷 홈쇼핑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부랴부랴 슈퍼푸드 생산 라인을 만들고 대박진 회사였습니다. 근데 과장님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연봉도 제법 좋게 불러주시니 이 일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연봉의 40%를 더 올려서 불러주시더군요. 일단 첫날이 창고 투어를 시켜준다 하여 투어를 시작했는데 역대 제가 살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투어는 처음 해봤습니다. 시작은 각종 여성 설명해 주시며 제품 사용법이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며 시연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데 참고로 이 과장님 여성분 아니 속으로는 남사스러웠지만 이분의 투철한 직업의식에 프로의식이 철철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층이나 가격 판매량을 알려주시는데 제품 하나가 2에서 60만원씩 하는 고가 제품인데도 판매량이 좋으며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는 여성 제품이 인기가 좋다는 것도요. 그리고 오히려 여성분들은 땡도나 땡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요즘 제품들 보면 좋게만 봐서 이게 성인 제품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 동글동글한 막 그런 거 말하는 거구나. 다음으로 남자 제품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는 박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AV 배우 사진이 박스에 인쇄되어 있으며 멀쩡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옷 벗겨서 인쇄해 놓은 것들 그리고 남자들에게 유명한 텐땡 제품 등 기타 벌크 제품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장은 수입 관련의 문제로 국가기관과 소송 중이었는데 소송 내용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아쉽게도 아직은 리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사용 방법 시연이나 디테일한 설명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우씨 단어를 너무 적나라하게 썼네. 취향에 따라 입으로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이빨이 달려 뭐? 오이나 뭐? 땡 나의 콘셉트 장소에 불문하고 어디서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디자인. 어디서든 즐기면 즐기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디자인? 실제로 일본은
성인숍이 아닌 곳에서도 땡가를 판대하고 가더군요. 갑자기 제품을 하나하나 꺼내주시며 이거는 아이고 네임부터 제 정신을 강타하는데 패키지엔 잠옷을 입은 분이 아이고 일본 사람들 싱크빅 돋는지 만져볼 수 있게 패키징이 돼 있었습니다. 한번 만져보라면 실리콘 중에 정말 좋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거라면 저는 소심하게 한번 찔러봤는데 가뿐 화를 내시면 아니 그게 만진 거예요? 이게 만진 거지 하면서 양손 한가득 만지시며 흔드시는데 이곳의 분위기상 이 정도 안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손으로 한 움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차가운 것 빼고는 꽤나 비슷한 감촉이었습니다. 아 구라 여기서부터 소설인 것 걸렸네요. 만져봤을 리가 없잖아. 주작 걸렸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엉덩이를 보여주며 아하 이것도 만져보라고. 그때처럼 무언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게 싫어서 쭈물쭈물거리지 않고 한 번에 세게 잡았는데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신비 아주 포부가 좋구만. 자네 이 엉덩이 하나 집에 가져갈 때 가져가게 하고서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이거 포장 패키지도 거대해서 쇼핑백이나 가방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들고 가야 됩니다. 아 다음에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넘기긴 했지만 사장님 눈은 바로라도 포장해줄 기세였죠. 판타스틱한 남성 제품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CD와 젤 제품을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생활에 있어서 감상편도 진지하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정신 차려라 여기서 네가 이러면 안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남친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시험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면서 실제 생산되는 두께는 각각 다르며 촉감이나 냄새, 윤활유 느끼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고 태어나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여자한테 이런 설명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딥 다크한 SM 쪽 설명해 주시는데 뜬금 물류 쪽에 택배를 포장하는 직원이 불러다가 시연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밧줄은 이렇게 묶으면 당하는 사람의 안락함을 선사해서 채찍이나 magnetis식으로 때리면 일반적으로 사물 맞는 것처럼 아프지 않게 소재상으로 잘 보완돼 나온 제품이며 묶는 용도로 사용되는 테이프엔 접착력이 없다. 볼펜만한 막 아이고 야 이게 뭐야 와 아이고 아하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 회사에서 내가 역대 가본 회사 중에 제일 매운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불닭집에서도 일했었는데요. 불닭집. 팀원 구성은 9명으로 총괄 과장님 1분 그리고 웹D 2분과 MD 1분 CS 직원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 9명 중에 여자 직원분이 7명이었고 MD 1분과 웹디자인 1분이 남성이었는데 이분들 일하는 거 정말 열정적으로 프로의식 갖고 일하시며 과장은 위메프 팀원 MD와 열띤 전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제품 홍보에 대해서 의논 중이셨고 앤디와 웹디는 수시로 웹에 올라갈 제품 상세 페이지에 논의 중인 상황에서 CS 담당자분이 문의를 받으셔서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야살 뺨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이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 이게 지옥 같은 하루라고? 안 지옥 같았을 것 같은데?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 회사 어떻게 계속 다니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또 삶의 모토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쿨하게 접는 게 모토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하고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직원들이 다 놀라면서 보시더라고요. 보통은 이 정도 시련을 겪으면 다음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 축하한다며 사원증과 명찰을 주셨습니다. 그날로 저는 웹디 겸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매장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이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고 이 뒷이야기는 사연이 소개되면 추후 몇 번 더 올리겠습니다. CS 담당자를 괴롭히는 성희롱 관종 고객이나 MD와 웹디에게 제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회의 내용 그리고 드디어 국가기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리오를 합법적으로 수입해와서 생긴 해프닝 등 그리고 이마트가 성인숍에 관심이 가진 그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네 이거 아직 회사 다니고 있으면은 이거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릴 것 같은데 너무 내부 고발같이 너무 소상하게 써놨는데 너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되게 쿨하다 회사가. 되게 부럽다.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되게 근데 요즘에 회사들이 약간
그 옛날처럼 수직 관계로 안 되고 수평 관계 유지하려고 그러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가면은 직원들이 그냥 직급은 있는데 완전 그냥 뭐 선후배? 학교 선후배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친한 회사들이 요즘 좀 자유분방하긴 하지만 그거에 그 위를 뛰어넘었네요. 저는 저런 걸 잘 몰라서 동글동글한 막 그런 거 말하는 거구나.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많이들 이제 개방돼가지고 좀 제가 한 10살 정도 더 어렸다면 10살도 아니야 한 15살 정도 어렸다면은 되게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저런 거를 받아들였을 텐데 저는 이제 저런 걸 가서 구경한 적도 없고 본 적도 많이 없어서 저번에 그 성인업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우리 큰 팬터님께서 썰랑썰레로 뽑혔기 때문에 한 편 더 다음 편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슈퍼푸드를 만드는 회사의 계열사인 성인숍 업체에서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풀썰은 CS 담당자의 고충입니다. CS 담당자는 제품의 문의 및 반품 교환 같은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엔 제품 상담 및 반품 교환을 담당하는 여성 CS 담당자분이 계시는데요. 엄청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벅차지만 한 분이 담당하며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에이, 야, 이거 엄청나게 매출 많이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한 분이서 이거 CS 업무를 다 하신단 말이야? 이분으로 말하자면 이 회사에서 원년 멤버급이며 직책은 대리인데 직종이 직종인지라 멘탈 수준이 아다만티움, 무르, 비브라니움 섞은 것보다 단단하십니다. 예를 들면 경고 이 부분부터 매워집니다. 매워진대요. 여러분들 귀 막으세요. 귀 막으면 안 되지. 스팟 자극기를 구매한 고객의 문의 내용 중에 전 없는 건가요? 못 찾는 건가요? 라고 문의가 오면 가까운 곳에 보통 위치해 있으며 제품 특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까지 말하면서 친절하게 제품을 상담해 주실 정도인데 제가 입사 초기인지라 아직 바쁜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CS분의 상담 내용이 너무 귀에 적나라하게 박혀서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여자가 ASMR로 귀에다가 야설 들려주는 수준으로 맨날 들리는데 한동안 정기간엔 뇌 속엔 마구니가 가득할 때였죠. 한 번은 나이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우먼 작동을 안 된다면서 반품한다고 보낸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저는 석션기 종류의 예민한 분들은 5분 요 근래 새로 나온 문물인데요. 너 솔직히 말해 너 홍보팀이지? 아무리 봐도 홍보팀인데 말투가 매우 사나우셨다고 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컴플레인의 사유였습니다. 보통 이 직종의 특성상 국내에서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중국에 하청을 줘서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보통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다 떼서 파는 보따리 방식인데 저는 독일계 회사지만 중국에서 제작돼서 들어오면서 그 계통 제품 중에 중상급 제품인 한 BMW나 벤츠급 정도 되는 고가의 제품으로 헤로라는 회사가 내놓은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을 보장해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작동 테스트를 다 하고 보내는 편이라 배송팀에서 잔뜩 화나서 내려와서 반품 물건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CS 담당자, 저희 과장님, 물류팀 직원 몇 명이서 이걸 함께 확인해 반품된 물건을 뜯어보니 제품은 일단 겉보기엔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동시켰는데 별 문제없이 작동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 변신 반품인가? 라고 생각하고 CS 직원분이 잘 타일러서 다시 보내서 쓰도록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 과장님이 기구 입구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건 약간 많이 구불구불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특성상 사용한 제품은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고지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도 CS 담당자가 고지를 한 상태였고 이때부터 이건 쓴 제품이기에 부검에 들어갔는데 약간 얼룩도 있고 이상한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로 반품되는 제품이 대부분 사용 후 반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반품이 안 된 상태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끼리 생각에는 그 제품을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 제품으로도 만족을 못하다니. 두 번째 사건은 회사 내 고위고고인 관계자들도 인정한 사건입니다. SM 제품 중에 녹이 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볼펜만한 크기의 막대 제품인데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제품은 누가 안에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둘 다 사용하는데 아니 이걸 뭐지 이게? 어느 날 제품 반품이라고 왔는데
배송 일자가 검색이 안 될 정도로 오래된 제품이었습니다. 구매처는 확실히 저희 제품이 맞는 게 중국에서 제작해서 가져온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제품이면 어느 쇼핑몰이건 관내상 바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부러져서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인데 말이죠. 부러져서 왔다고? CS 담당자분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하다가 제품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직접 제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소란인데도 차분하게 제품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드백까지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고. 스테인리스인데 부러졌다고? 보고 드렸더니 내가 이 바닥에 있어봤자 내가 있어봤지만 이걸 쓰다가 부러뜨리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비하고 20만원 상당의 다시 제품 구매권을 보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후문에는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부 SM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됐고 착용샷과 사용 후기까지 찍은 사진을 예. 이렇게 CS 담당자분은 일반적인 멘탈로는 절대 업무를 해나갈 수 없으니 저희에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분인데 이런 분에게도 멘탈에 치명상을 입히는 고객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제일 진상 손님. 물건을 구매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CS 담당자분이 이놈 또 전화했네 화내시다가 목소리도 180도 턴하시고서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십니다. 주에 2, 3회 정도 전화하는 사람인데 제품에 구매 안 하면서 우리 쇼핑몰에 팔고 있는 제품 사용법이나 사용 효과를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저희 판매 제품 특성상 인터넷 페이지에 소개해드려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제품 문의를 하는데 하나하나가 고가의 제품이어서 생소하긴 제품이니까 상세한 설명이 필수지만 그 설명들을 듣다 보면 거의 야설급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이 보던 J 야구 동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인이라는 제품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였더라고요. 회전은 여느 때와 같이 CS 담당자가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설명하는데 오늘따라 대화 내용이 많이 맵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멘탈이 단단할 것 같은 CS 담당자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과장님이 뭔 일이에요? 여쭤보시던 고객 상담을 해주는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고발을 닦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간적으로 놀라서 전화를 끊지. 그리고 이 요주의 인물에게 매주 주기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으며 제품은 구매 안 하고 제품 문의만 하는데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며 요 근래에는 사용을 해봤냐나 신체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나 선을 맞는 질문. 어휴 쓰레기네 이거. 갑자기 과장님이 온갖 육두 문자를 하며 전화번호 달라면서 전화해서 죽여버린다는 걸 팀원들이 말렸습니다. 업체 특성상 법적 문제로 가면 저희도 좋은 시선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더 받는 직종이기에 법적으로 고소하기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꾸 글을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이게 잘못 읽어지네. 그렇다고 이놈을 가만히 냅두자니 주기적으로 전화를 할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팀의 이 변태 같은 놈을 합리적으로 엿먹이고 다시는 전화 못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여. 야 이거 회사 진짜 재밌다. 다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이거 내가 봤을 때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찾던 중 묘책이 나온 것이 만약 CS 담당자가 바뀌고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그래도 비정상적인 제품을 문의할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갑자기 팀원들의 눈이 저에게 고정됩니다. 저는 이제 갓 입사한지 상황도 업무도 전혀 다르고 이쪽 지시하기 아주 전무한 상태라 가능할까요? 하지만 간단한 업무 매뉴얼만 읽어주라고 아마 남자가 받으면 바로 끊을 거라면 저를 안심시키거든. 그리고 며칠 후 그놈의 전화번호가 뜨며 CS 직원분이 화들짝 놀라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군요. 저는 교육받은 대로 매뉴얼을 꺼내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변태는 평소에 들리던 낭낭한 목소리가 아닌 걸거나 아식 소리가 나자 순간 당황했는지 몇 초간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다시 읽으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고객님? 그제서야 그 변태가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1년의 사건이 있은 이후 CS 담당자분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고객님? 그러자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을 덜덜덜 더듬으면서 몇 초 동안 횡성수설하더니 반복하더니 전화를 확 끊더군요.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후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반복으로 응대한 결과 몇 주가 지나자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저는 CS 담당자와 급격하게 친해져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같이 점심을 먹는 사내 클럽을 만들 정도로 친해졌죠. 야 이거 결국 결혼 엔딩 아니냐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성인 제품을 이용한다고 다 이상하고 나쁜 놈, 외로운 사람이 아닌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자한 사람도 있고 진상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세상 변태 같은 놈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땡땡마트 이야기는 이야기 서순상 썰을 하나 더 풀어야 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세상에 별별 사람 많다 생각하지만 이쪽은 정말 상상에 가득한 초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업무를 하시면서 당황스러웠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썰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진실도 있겠지만 조금의 뭐 과장이나 아니면은 뭐 픽션도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실제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글들을 읽을 땐 약간의 이렇게 과장되고 그런 부분도 맛소금이 좀 들어가고 좀 이렇게 그래야지 좀 이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약간 좀 이렇게 가미를 해야 조금 이렇게 풍부해지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딘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픽션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좀 충격적인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아예 생각도 못 해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저도 참 이거 편집하는 편집자분도 아마 편집하다가 아마 약간 빨려 들어갔다가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막막해 할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세요. 참 재밌고 좀 재밌으면서 조금 소름 돋는 것도 있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업무상 엉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성상 약간 야한 쪽으로 좀 편중돼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전화 받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얼굴 보고서 대화할 때랑 전화할 때랑 행태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만 들면 완전 뭐냐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야 그냥 막 하늘천 따지하고 난리가 나 막 욕하고.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숙달이 안 된 그런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좀 없고 내가 뭔가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숙달된 사람이면 5분 10분이면 끝날 일이 막 1시간 넘게 걸리게 되고 막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의 윗선으로 전화를 좀 담당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은 CS팀에 팀장들이 있어요. 그 팀장들은 거의 마지막 방패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일사천리야. 전화 받았어.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이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소드릴게요. 2분이면 끝나. 늦어도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네요. 확인하는 시간도 겁나 빠르고 10분, 5분 안에 끝나요. 얘기가. 근데 이제 보통 다 그렇게 10분, 5분이면 끝나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이면 그럼 그분한테 너 뭐하냐? 너 어디 사냐? 뭐하시?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젠틀하게 제가 좀 급하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서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그 위쪽 선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해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바꿔줘. 보통은 팀장들이 다 상담 중이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만 건에 달하는 컴플레인들 중에 콕콕 집어서 막 20개 30개씩 혼자서 해소하고 있는 중이라 이제 오늘 내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막 이래. 그러면은 그 이제 전화 받고 그냥 해소하면 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로도 충분히 서로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약간 감성적인 사람들이 소리 먼저 지르고 막 욕 먼저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막 벌금 물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우리의 큰 팬더님께서 또 성인업체에서 일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3번째 이야기. 근무 시작한 지 3개월에서 4개월 됐을 때쯤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인 제품을 보는 데 있어서 감각이 무뎌졌고 CS 직원의 야설 같은 카운슬링에도 제가 반응하지 않을 만큼 로컬 적응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팀 특성에 맞게 제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던 시기입니다. 제 위로 사수로는 대리로서 웹디자인을 담당하던 3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병맛스럽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했죠. 대리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온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눈에 빡 들어올까요? 일단 불을 지르고
사진을 격렬하게 흔들어서 문구는 MD 과장님과 상의해서 줄게. 대리님, 이번에 들어온 아웃사이더 이 제품이 생긴 게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석션이잖아. 마치 UFO가 소를 빨아들여서 납치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새 제품에 프로모션이 들어오는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컨펌을 받은 후 각종 소셜 쇼핑몰과 자사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업무 중이었는데, 저희 업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규 제품을 사진 찍는 일과 작동 방법을 익히는 일도 하고 있어서 싱크빅이 예사 싱크빅이 아니었기에 신제품 장명 작업에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이 업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사장님이 드디어 국가기관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셔서 수입해올 수 있다고 승인이 떨어져서 미국에서 제품을 급하게 공수해오고 있으며 곧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죠. 저희 과장님은 벌써부터 그런 고가의 제품을 어떻게 파냐며 성질을 내지만 저희에겐 저 제품 나오면 상세 페이지 제작해야 하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 인형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될지 멘붕이 오기 시작했는데 대리님이 능숙하게 나만 믿으라면서 안심시키니 저는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대망의 배송일 수입품이 들어오는 날, 같이 들어왔을 때 저희 회사 모든 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심지어 슈퍼푸드를 만드는 옆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평소 친하지 않던 식품부서 차장님이 직접 댔고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건물 쪽에 간이 스튜디오가 전부라 찍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찍을지 여쭤보니 슈퍼푸드 회사 건물 지하에 회사 제품을 촬영할 목적으로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져갈 거라고, 가져갈 소품과 챙기다고 하더라고요. 물류팀에 부탁해서 리얼 기금 가지고 나갈 거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1층에 내려가 보니 준비된 리얼은 없고 관이 2개가 있더군요. 물류팀 직원을 여쭤봐서 아니 리얼땡 어디 있어요? 그거요? 네? 앞에 있잖아요. 네? 아무리 봐도 관짝밖에 보이지 않는데 리얼땡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면서 눈으로 쳐다보니 빠르로 관을 친절하게 따주셨습니다. 관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여자 비명 소리를 내었습니다. 1층이 좀 어둡긴 했는데 관 속에는 목이 잘린 나체 시체가 2구가 있었습니다. 살해 현장도 아니고. 알아보니 통관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얼굴은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굴은 또 다른 절차를 밟아 따로 배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 거죠. 이게 무슨, 뭐 어차피 합칠 거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난생 처음 리를 눈앞에서 보게 됐는데 그냥 덕후 같은 사람들이 공기 인형 가지고 노는 거겠지 했는데 이렇게 사실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격도 가격인지라 그런지 한 구? 아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한 구당 가격이 1000만원? 타입은 2개제였는데 머리가 있었다면 약 160cm 정도 되는 키에 아이고 170이 되는 거에 모델 2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제품 저의 호기심에 미치는지 일단 본사에 가져가 살인 촬영을 해야 되기에 급하게 다시 관뚜껑을 닫고 봉인한 후 차에 옮겨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품을 준비하라 하셨던 말이 기억나서 전화로 어떤 소품을 준비하냐 여쭤보니 그냥 덩그러니 리얼땡만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여러가지 옷과 속옷을 입혀볼 거라면서 3층 창고에 예전에 개발하려다 망한 코스튬 모아둔 거 있으니까 가서 골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SM 성향자를 위한 사진도 찍어야 되니 각종 SM 제품과 성인 땡을 챙기라고 한동안 잠잠했던 제 멘탈이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이 순간 멘탈이 깨졌습니다. 잊고 있었지. 이 회사는 내가 아득히 상상할 수 없는 판타스틱한 회사라다. 3층 창고에 올라가 보니 정말 다양한 코스튬의 속옷들이 재고로 남아있었는데 하나하나 보니 옷이라는 건 분명 중요 부위를 가리라고 만든 것인데 중요 부위만 안 가린 옷이 있는가 하면 메이드복, 부르마 수영복, 뭐 란제리, 띠 하나, 속옷, 물에 녹는 속옷 이건 어디서 구했냐. 가터벨트는 물론이고 히토미 꺼라 저리 가라 갈 정도로 온갖 국민제에 나올 법한 각종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니 일단 다 챙기고 보자 해서 쇼핑카트에 담고 SM 제품도 몇 개 담았죠.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저희는 본사로 출발했습니다. 물류 직원들이 들어줄 줄 몰라요. 그래 들어줄 땐 몰랐는데 진짜 사람 무게만 지나가더군요. 하나에 체감상 5-60kg씩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매우 당황스러운 건 같은 자회사 모회사 관계지만 이 사람들은 성인 제품에 무슨 놀림감 보듯 신기하게 쳐다보는 웬 남성 2명이 관짝에 성인 제품과 코스튬 잔뜩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 그들에게 매우 재미난 구경거리였죠. 하필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속옷과 굴러떨어지며 도로에 굴러다녔습니다.
지나가던 꼬마아이가 그때 엄마! 저기 토끼 꼬리 있다 토끼 꼬리! 전속으로 생각했죠. 얌마 토끼 꼬리가 아니라 그거는 정신없이 떨어진 물건을 수습하고 급하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부랴부랴 지하로 내려가 스튜디오 구경을 하는데 분명 슈퍼푸드를 찍는 스튜디오라는 사전 정보와는 다르게 러브 호텔 뺨치는 상식을 벗어나 있는 침대와 소파, 화려한 조명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대리님이 대표님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서둘러 촬영을 준비해야 했기에 저는 조명 세팅을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대리님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역시나 목이 없는 일 보고 깜짝 놀랐네. 시간적 제한이 있기에 일단 F컵부터 사진을 찍기 위해 리로를 침대로 옮겼는데 관짝에 있을 때 옮기기 쉬웠지만 꺼낸 상태에서는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피부에는 오일이 잔뜩 발라져 있어서 미끌미끌거렸고 근육같이 단단한 조직이 아닌 실리콘이기에 말랑말랑했고 게다가 나름 어딜 만져야 되고 옮겨야 하는지도 참 애매했죠. 우여곡절 끝에 침대로 옮겼는데 비싼 제품이라 그런가 온몸에 허리부터 팔다리 마디마디 관절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고 사람과 똑같이 손톱은 물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개의 네 일단 아무거나 입히지 않은 나체 상태에서 촬영을 들어갔지만 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촬영하는 건 뭔가 부족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그동안 숙지한 온갖 포즈를 구사하면서 기본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게 불가능한 상품이라 찍더라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온 여러가지 의상들을 입혀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에게만 옷을 입혀봤던 두 남자가 여자 옷에 옷을 입히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대리님! 가슴 씹혀요 가슴! 야 큰 편더 팬티 지금 야! 들어가 지금 대리님 큰일 났어요 얘 너무 아유 단추 다 터졌어요 이거!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덜한 옷일수록 옷 입히기가 어려운 관계로 과감하게 속옷 위주로 입혔죠. 하지만 제가 챙겨올 때 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코스튬은 일반 한국인 여자의 사이즈에 맞는 프리 사이즈였지만 이 거대한 미국에서 왔다 그랬지 거의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란제리 팬티였는데 티 팬티가 되어있고 제가 있는 힘껏 움켜잡아서 압축을 해서 입혀보고 최대한 모아보고 열심히 채워봐도 결국엔 클립이 잠기지 않는 오류가 발생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진을 찍지 못하면 과장님에게 한 소리 듣게 생겼고 묘책을 세운 건 안 잠기는 클립은 제가 손으로 붙들고 있고 좀 더 자유로운 포즈를 위해 리얼 포즈를 잡으면 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마치 영화 세트장에 크로마키 입은 사람들이 소품을 들고 있는 느낌이었죠. 물론 저에게 크로마키 옷이 아닌 검은색 후드 옷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촬영에 몰입했습니다. 리얼땡 촬영에는 활력이 붙었고 그 전에 가망 없었던 분위기는 싱크빅이 돌며 정말 여러 각도로 여러 의상을 입혀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리얼땡 사진은 완벽하게 찍혔지만 매 순간순간 컷 사진 뒤엔 제가 같이 노출되어 있어서 찍히는 것이 얼핏 보면은 리얼도를 구매하고 너무 좋아서 시연하는 오덕후처럼 보이더군요. 대리님이 이거 포토샵으로 잘 지워줄게라고 약속하여 일단 안심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흰색 가터벨트 이거 입히면 이쁠 것 같은데? 아까 검은색 가터벨트 사진 찍었으니까 흰색까지 입혀야 되나요? 내가 사진을 체크해봤는데 검은색은 별로인 것 같아. 흰색으로 입혀. 그리고 다음은 순백의 무늬 옷이야. 준비해. 일단 저는 상사의 명령이니 옷을 준비해두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근데 점점 요구가 흰색으로 된 의상만 요구하더군요. 검은색 메이드 말고 흰색으로 푸른색 그게 이쁜 것 같아. 그 빨간색 말고 티 팬티도 전부 흰색으로 할 거야? 그렇습니다. 이분의 취향이 흰색이었습니다. 이쯤 돼서 대리님의 흰색 속옷이 취향이세요라고 물어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시다. 자기는 흰색 가터벨트만 봐도 아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 남자 둘이서 뭐하냐. 그 이후 SM 제품들을 입혀서 실제로 S땡 플레이를 하는 모션까지 취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 사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같이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과물을 봤죠. 다들 만족해하며 혼신의 촬영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최종 본 사진은 잘 편집해서 제가 보이지 않게 포토샵 처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원본 사진은 회사 서버에 통으로 올라가 있었고 편집하여 사용되는 사진 파일은 저희 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서버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에 주기적으로 공채를 받고 본사 쪽에서 공채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사장님이 업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PPT 파일에 리얼땡 사진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 사진이 들어간 사진이 공견하게 올라와서 어느 순간부터 양쪽 회사에서 제 사진이 돕니다. 최근 퇴사한 상태지만 아직 전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갈 때면
아직도 제가 같이 찍힌 사진이 정말 다양하게 보이고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입 직원이 그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편은 대망의 땡땡마트 편이며 정확히는 땡마트가 아닌 땡마트 계열인 땡에로라는 한국의 돈키호테쯤 되는 매점 입점을 준비하는 땡땡마트 본사에서 성공리에 치러졌던 모의 컨벤션에 대한 썰입니다. 이 밑에 사진 뭐지? 이렇게 적고 이거 사진 뭐지? 이러고서 내리고 있는데 사진 밑에 댓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말머리 안 달았나봐. 말머리. 저도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는 사람으로서 한 업체 대표께서 리얼땡을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큰 팬더님이 머물렀던 이곳의 그 분들인지는 몰랐네요. 네. 그게 통과가 됐구나. 머리 없이. 근데 머리가 없으면 주문하면 어떻게 오나? 직접 공수해서 갖다 주나? 야, 나는 근데 무게까지 그렇게 똑같이 만들 줄은 몰랐는데 완전 무게까지 똑같이 만드나 보네. 신기하다. 참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런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제약이 좀 많고 성적인 건 좀 숨겨야 되고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고 막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막 옷 팔고 뭐 잡다구니한 막 액세서리 팔고 과자 팔고 막 별의별 거 다 팔아. 그냥 소소한 그냥 잡동사니 그런 파는 데 같아. 막 다 팔길래 구경하고 어디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딱 봐도 범인만 들어와라라는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런 길목에 있어? 탁 들어가는데 우와! 야, 그거 뭐? 야. 처음에는 야 뭐지?로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뭐야? 아우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피하게 될 정도로 막 그런 것까지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그런 것이 이제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 창구를 그런 곳으로 돌리면서 저런 사업들도 옛날에는 되게 쉬쉬하고 막 안 되고 막 쉬쉬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후기 같은 거 써 있고 그러잖아. 그 차라리 뒤에서 막 너무 이렇게 어두운 데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양지로 끌어올려서 사람들한테 그 비틀어지지 않은 정확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이래야지. 이게 자꾸 억제만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틀어지거든 점점. 아마 점점 저런 게 많아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담배를 전자담배로 바꾸는 그 단계에서 전자담배 가게들이 많아지고 막 김장 담근다 그러면서 니코틴 함유량 올려고 막 향 넣고 막 이러듯이 저런 업체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만 주고받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분명히 좀 조금씩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중요한 몇 대 욕구 중 하나잖아. 어차피 욕구는 발생이 될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업체들 혹시 주식 이름 뭔지 나중에 저한테 쪽지 좀 보내주세요. 지금 풀베팅을 해야 되니까. 성인 업체에서 일하게 된 썰 네 번째 이야기. 큰 팬더님께서 저번 거까지만 해도 본인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었는데 갑자기 팬더곰으로 귀엽게 바꾸셨어요. 이게 네임드화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재밌는 글들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지. 자, 날이 따뜻해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무렵 저는 성인업체에서 예정되어 있던 설계 디자인이 아닌 웹 디자인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며 슬슬 내가 이 회사에 왜 있나 생각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사용 방법을 평하며 동료들과 정신나간 야설 유머를 서스럼없이 나누고 있던 시기에 사회는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나는 시기여서 여직원들이 오히려 남자들에게 미투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농담 수위가 높던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높으신 분이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너도 참석해야 된다며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성인업체 명함이 아닌 계열사 슈퍼푸드 회사명의 명함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비슷하게 명함 제작하고 근처 문구점에 가서 약간 두께가 있는 종이를 구입해서 명함을 만든 뒤에 사장님 차에 탑승해서 미팅 장소로 넘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라고 도착한 곳에 성수동 땡땡마트였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주차 후 성수동 땡땡마트가 아닌 옆 건물의 별관 같은 곳으로 입장하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땡땡마트 본사였어요.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흔히 TV에서나 볼 법한 개찰구가 있고 매우 스마트해 보이는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대기업 냄새구나. 킁칵킁칵. 난 언제 이런 곳에서 일해보나 하면서 입장하는데 역시 대기업답게 로비부터 입구 컷이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과 명함을 요구하더군요. 그때 간담이 서늘했던 게 이 두 분은 계열사 명함은 종류별로 갖고 있었지만 저는 입사한 지 별로 안 돼서 성인 관련 업체의 명함만 가지고 있던 터라 위조 명함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저는 꼼짝없이 아우야 어이쿠 어허한 명함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키카드와 명찰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 미팅 라운지로 이동하여 미리 배정받은 부스 안으로 대기하던 중 땡땡마트 과장님과 부장님들이 들어오시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대기업 사람인가 하면서 보고 있던 중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마트를 기획하면서 이번 기획이 성공하면 전국에 땡땡마트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저희 마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트 컨셉은 일본의 호텔와 판매 카테고리도 비슷하게 갈 예정이고 국내 만물 마트 같은 걸 만들 계획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땡땡마트와 거래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몇몇 품목은 땡땡마트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생소한 부분이라 자문을 구하려고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는 담배였고 두 번째는 코스프레나 피규어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인 부분이었죠. 저희 업체는 나름 수입처마다 전파 인증이 공식적으로 받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체 개발 브랜드가 존재해서 계열사 버프를 힘입어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어필되어 바이어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 본사로 방문하기로요. 본사 방문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걸로 봐서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주일 시간 내에 미니숍을 꾸며서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에 들어갈 그 샵을 미니샵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요렇게 매대를 꾸밀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한 거였구나. 저와 과장님은 일주일 만에 그건 좀 갑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사장님은 달랐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미팅이 끝난 후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과장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동원될 수 있는 총인원과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최대 물량을 확보해서 지하에 자그마한 숍을 만들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행히 일전에 오프라인 숍을 차렸다가 망한 이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곤도라 여분이 있다더군요. 현재 물류팀이 텀블러나 트위터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 배송 준비하는데도 벅찬데 지하에다 성인 제품 물량 확보 및 곤도라 선치 작업을 들어가야 했고 저는 미팅 내용을 정리 후 좀 그럴싸해 보이게 하려고 매장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설계 디자인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가 VMD 겸 MD로 직업이 역변하게 된 것이죠.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제품 배치의 위치를 고민하였고 진열장별 카테고리를 나누고 어떤 제품에 어떻게 시연하고 어떻게 제품을 놓아야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지 고민하는데 그냥 제품만 놓기에는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컨셉에 맞게 적나라한 문구가 적힌 POP 카드를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밤우리가자라든지 땡나 땡쿤이라든지 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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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다라든지 원데이 원땡 같은 온갖 병맛스러운 문구로 POP를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작업을 정신없이 하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이 미니샵에 들어간 제품만 시가로 따지면 1억이 넘어가며 들어간 인원도 인력도 각 부서에서 2~3명씩 완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가지고 미친듯이 만들어냈구나. 매일 야근 식대를 먹으면서 뭉쳐서 사장님 뒷담화가 무르익을 때쯤 약속된 기한이 일주일이 지나 땡마트 중역들과 담당 바이어가 찾아와서 탐방을 하고 갔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2차 미팅이 잡힌 날 업체는 저희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몇몇 가지 조건을 갖고 마지막으로 땡땡마트 임원급들이 이 쇼핑몰을 정식적으로 오픈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컨벤션을 조그마하게 본사에 꾸미기로 결정해서 수백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지정된 섹션에 자기들의 물건을 진열해 모의 오픈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한 달의 여유를 드릴 테니 기획을 부탁드린다고. 이제 컨벤션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지하에다가 만들어놨던 걸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만드는 것처럼 이제 기획을 해서 실제로 갖다 놓는 거라는구나. 역시나 흔쾌히 승낙하시고 저는 기존에 맡았던 MD 겸 VMD 업무를 맡아서 이번에 사장님의 집도 아래 컨벤션에 사용될 제품들을 선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각 부서마다 우리 회사의 여력을 보여주자는 이념 아래 성인식품물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제품들의 선정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것만으로 그들을 놀랄 수 없다.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따로 활동에 들어가셨죠. 이렇게 파이널 데이가 오고 저희는 컨벤션에 사용할 제품 시가 3억 원어치의 제품을 탑차에다 실어넣고, 사장님은 비장의 무게를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실어서 잘 적재해서 포장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건장하다는 남자들 전부 동원돼서 땡땡마트 본사 앞으로 모였고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날이 날인지라 이 컨벤션에 참여하게 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쟁쟁한 자기들 제품을 열심히 진열하고 있었죠. 명품부터 해서 땡땡5 시리즈 제품도 보였고, 수입 담배도 보이고, 땡고 각종 이시국제 식자 제품, 공구,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모여서 서로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컨벤션이 진행되던 중, 저희가 제품을 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장소에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 눈에는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문은 돌았지만 정말 성인 제품이 땡땡마트에 들어오다니.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길을 비켜주며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제품 설치할 섹터 옆에는 코스튬 판매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쪽 사장과 저희 사장은 거래처 사이인지라 제품 진열하는데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거 좀 도와줘라. 야, 그거 옆에 드는 거 좀 도와줘라. 이거 아니 옷 입힐 거 없으면 우리 거 갖다 써. 말. 그리고 저희 측 사장님이 도착하고 그간 꽁꽁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올려보내야 하니 위에 손비는 직원 데리고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지? 그 비장의 카드는 몇 회 전 사연에 올라왔던 두구의 진짜 리얼땡이 얼굴이 합치되어 있고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선정적인 옷을 입은 채 관 뚜껑은 어디다가 갖다 팔아먹었는지 관 밑둥만 남아있는 채로 왔더군요. 하필 컨벤션 준비로 컨벤션용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라 구원같이 등장한 저희 측 바이어의 인계를 받아서 저희는 직원센터를 통해서 컨벤션 쪽으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필 앞뚜껑이 없는 관계로 땡땡마트 직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리얼땡을 옮겨야 했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상황에 이목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심지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테이프 하나로 묶여져 있던 리얼땡은 자꾸 앞으로 엎어지려 하고, 엎어지는 걸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곳은 없고, 본의 아니게 자꾸 가슴만 만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컨벤션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이때 분위기는 그전의 모세 기적보다도 더 가관이게 모르는 업체 직원들이 나서서 길을 정리해주더군요. 이때부터인가요? 일반적으로 제품 진열에 뒤틀린 황천에서 튀어나온 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구해온 다트판의 끝부분에 흡착이 달려있어서 땡도로 장식되기 시작했고, 첫 입사날 보았던 그것들은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전시되었으며, 남성 제품 중에 자동 땡도가 있는데 그거 제품이 켜진 걸 보게 되면 투명한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일사불란하게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감초가 되듯 제가 만든 야한 문구들이 조미료처럼 진열장에 뿌려졌습니다. 차마 알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 문구들이었습니다. 고급 뽁뽁이 소파까지 세팅이 되었을 때 리얼땡과 머머 리얼땡은 서로 저걸 하는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명 자기들도 바쁘고 시간이 촉박할 텐데 자기들 일 안 하고 자꾸 저희 쪽 와서 구경하더군요. 이게 그 리얼땡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제품 진열장에 내내 끊임없이 쩝쩝거리면서 타업체나 땡땡마트 직원분들이 오셔서 제품 질문을 하시더군요. 제품 진열이 끝난 후 높으신 분들이 시연회를 할 때는 각 섹터의 해당 바이어가 제품 세팅 및 설명을 담당해야 했기에 간단한 제품 사용법을 숙지시켜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담당자라 해도 오우야가 얼굴에 보이더군요. 그렇게 세팅을 마치고 다음날 컨벤션이 진행되었을 때 저희 섹터는 그야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높으신 분들 및 직원들이 제일 많이 방문한 섹터 1위로 올랐고, 다들 이 정도는 돼야 일본 그 땡땡이랑 압도적이지 하며 칭찬을 하는 반면, 양지의 끝에 서 있는 업체가 이 정도로 선전적일 경우 사회적 이슈가 걱정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거 나도 보는 내내 그렇게 생각이 들다. 컨벤션이 성공리에 맞춰지고 이 기획 가망성이 있다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받았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시연 공간과 리얼땡은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배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4부작으로 혹여 문제가 생길 경우를 염두해서 추후 반응을 보고 몇 가지 남아있는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야기는 과거 사장과 과장의 그 도로에서 그 클럽에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으로 일어난 황천에서 기어나온 드림팀 이야기. 나는 집에만 있어서 몰랐네. 이게 사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들여오려고 막 고소도 하고 막 서로 막 소송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게 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들여온 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고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리얼땡을 갖고 가신 것 같은데 상당히 깨어 있으신 분이네. 웬만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걸?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지로 그냥 나와서 좀 사람들이 누구나 좀 행복한 그런 욕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나쁜 그런 거보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뭐 이런 기회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니까